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한 종목이나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선은 일단은 경계감 속에서 이제 대안을 찾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제 경계감이 좀 확산되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좀 뚜렷한 방향성이 안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제 경계감 자체가 조금 많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우선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은 이제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가 조금 고민의 좀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에서 관련된 내용들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이제 슈퍼컴퓨터죠. 도조와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슈퍼컴퓨터 도조를 개발했고 그 개발에 따라서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해서 확장성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좀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10% 오르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테슬라의 평가 가치가 최대 한 이제 5천억 달러, 664조까지 올려줄 수 있다. 도조라는 것이 장기적으로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도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 내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긴 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세가 지속적으로 분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옵트론텍이 대표적일 건데요. 삼성 SDI가 삼성에서 이제 테슬라에다가 삼성전기였죠. 테슬라의 그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내용 때문에 시세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테마가 짧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시차가 좀 더 길게 보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넘어갔다가 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수급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만 신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비만 신약과 관련해서 그 센티멘트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기업 기본 가치보다 기업의 현재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극을 해주면서 매수세를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펀더멘털이든 센티멘트든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밑바탕이 될 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펀더멘털도 개선되고 있고 센티멘트도 개선되고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시점에 있다라는 점까지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꾸준하게 부각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을 만한 종목이 좀 나왔죠. 뭐냐면 게임주입니다. 게임 업종이 굉장히 시장에서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미미했고요. 그다음에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부진한 부분을 보이면서 악재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매달 해마다 돌아옵니다. 11월 달에 이제 지스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지스타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멕시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결국은 지스타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품하고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한 번 더 이제 기대감을 한번 일으켜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선 에이소프트 같은 경우에 스론앤 리버티 TL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품을 좀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스마일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 아크 모바일이라든지 오늘 이제 네마블 같은 경우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마블 같은 경우에 세종의 게임도 공개할 것이고 세븐나이츠 키우기 같은 경우가 iOS 매출 1위, 구글 플레이 매출 2위 초반 흥행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최근에 소외되어 있었던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경계감 속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900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체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 속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입니다. 18%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1,14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오토에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9%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락의 음봉 길이를 더욱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14% 넘게 빠지면서 20만 4,5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시장에서 주가는 1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주가는 22만 5,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녀공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강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 넘게 빠지면서 3만 900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덴티움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관련주입니다. 7%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구조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사업 성장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정의선 회장의 지분 승계와 지배 구조 개편 도우미로서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힘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 회사는 이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인프라라는 것이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서비스에 있어서 전산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엔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가 생각보다 이제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끼치는 영향력이 좀 크다는 점까지도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각 시기별로 이제 그룹사 중에 계열사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부각받는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현대오토에버가 최근에는 되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내년 7월부터는 유럽연합 내에서 출고되는 모든 형태의 신차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기반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 이걸 ISA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을 장착 의무화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제 ISA라는 이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수적으로 탑재가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신차에는. 그러면 신차에 탑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오토웨버가 판매할 수 있는 이제 물건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뭐 국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탑재율이 조금 낮았던 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의무화가 된다든지 뭐 인도 시장에도 앞으로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탑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앞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조금 얘기해봐야 될 문제들은요. 이제 기업 가치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정의선 회장이 이제 지분을 7.3%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룹을 승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세금이죠. 세금으로서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이제 주식들은 정의선 회장이 그런 부분들 자금줄로 활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상승하는 동안에는 내비게이션 탑재율 증가라든지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각받았다라고 하면 최근 상승에 있어서는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 승계와 관련해서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많은 관심들이 조금 더 쏠렸었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확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그 센티멘트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 정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지금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오늘 조정이 조금 나오긴 하거든요. 이 조정 자체를 무시할 수 있진 않은데요. 최근에 이제 오히려 조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림은 더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20만 4천 원 정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17만 7천 원 드리겠습니다. 이 17만 7천 원이라는 가격은 21선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매수가로 드리고요. 신규 손절가는 15만 6천 원 드리겠습니다. 15만 6천 원은 60일 이동 평균선 터치하는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21선 아래로 내려와서 61선까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밑에 121선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요. 이 61선 부분에 가장 이게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서 그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때까지 생각보다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서 이런 거 생각해서 손절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22만 원입니다. 이 종목 17만 7천 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시세가 나왔을 경우에 그 위쪽으로 매물이 어디가 많은가를 봤거든요. 한 22만 원 부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것이라서 목표가 22만 원 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하신다면 17만 7천 원 정도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61선 정도인 15만 6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는 2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루닛을 구조해 볼 텐데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가 또 나와 있었죠. 유방암 검진 과정에서 AI가 의료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루닛의 유방 촬영술 AI 영상 분석 솔루션이 활용됐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좋은 호재들이 많았고, 그래서 호재들이 많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AI 업체입니다.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이제 뭐
필름에 대한 판독, 화상에 대한 판독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뭐 암 진단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닛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뭐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항상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실체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자기들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회사가 가진 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할 때는 미국의 이제 가던셀스라는 회사와 암 진단 서비스 관련해서 국내 유통계약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가 나왔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 진단 관련해서 AI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 학술지 게재, 결국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소식이었죠.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루닛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호재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호재들이 나오고 나면 그 호재를 보고 매수를 했던 사람들, 단기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겠죠. 루닛이 가진 방향성을 저희가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 방향성은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향성만 살펴보면 앞으로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22만 4천 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매수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20만 원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20만 원이라는 가격은요, 우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매물이 많은 가격입니다. 매물이 많다는 것은 이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고요. 이 20만 원 가격에서 선을 저희가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지난 6월 말, 7월 초 정도에 있었던 고점 가격이 2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항선 20만 원이라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번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또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이 이제 신규 진입 매수가가 되는 거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17만 원입니다. 이 17만 원이라는 가격은 60일선 터치하는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60일선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 60일선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이 가격까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가격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121선인데요. 121선이면은 대략 12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을 해서 12만 원까지 조정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짧게 17만 원으로 손절가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27만 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가 이제 가장 고점이었죠. 어제 27만 9,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다는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27만 원까지, 28만 원까지 가는 사이에 매도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27만 원으로 목표가 놓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루닛에 대해서도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하신다면 20만 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60일 선에 해당하는 17만 원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제 고점 부근이었던 2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덴티움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 소비가 아쉽지만 임플란트 소모품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 수출은 여전히 물류 이슈가 존재하지만 9월부터 회복할 것으로 본다라는 리포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리포트는 저도 마찬가지로 봤고요. 그 리포트를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최신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가 좀 10% 정도 하향이 됐습니다. 일단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당장이겠지만요. 지금 평가는 좋지 않다는 거는 미리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매크로 영향이 좀 커서 아무래도 순이익에 대한 하락 우려감이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보았을 때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제일 좀 클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가 VBP라고 해서 공급자
대량 생산이거든요. 대량 구매거든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그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필요한 곳에 판매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었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점유율이 생각보다 더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들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꺼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의 관심도 자체가 좀 떨어졌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종목이라는 것이 상승을 하려고 상승 추세, 반등을 하려고 하면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서 이 종목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종목을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부족한 탓에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VBP 가격 이제 공급자 대량 구매 같은 가격 자체가 결국은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가격 하락이 종료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더 나아질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덴티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나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 전략이 괜찮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대해서 솔직히 고민을 조금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버티자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래쪽으로 좀 버텨볼 만한 여지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109,600원 나오고 있고요. 지금 109,600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결국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멈추어야지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체크를 해볼 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반등 구간까지는 기다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버티자라는 의견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만 보면은 지금 가격 정도가 지난 올해 초죠. 올해 3월, 4월 초, 3월 말, 3월 중순쯤에 있었던 가격 부분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 구간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인데 이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현재 지금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충분히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주봉도 60주선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월봉으로 한번 보셔도 지금 월봉도 20개월 월봉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매수가는요. 월봉상 20개월 월봉으로 드릴 겁니다.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월봉이라는 것은 더 강력한 더 장기간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격은 104,000원이고요.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주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94,000원인데요. 이것은 120주선 기준으로 94,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6,000원 드릴 건데요. 이것 또한 주봉으로 116,000원이 60주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로 정했습니다. 덴티움에 대해서도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하신다면 20개월 봉에 위치하는 104,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0주선에 도달하는 9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주선인 1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이죠. KG ETS는 지금 고가 기준으로 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좀 2차 전지가 흐름들이 좋지 못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KG ETS 말씀드린 뒤로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아직은 뭐 크게 뭐 하락한 편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한 4, 5거래일 연속 좀 하락세를 보여줬고 21선 지지가 좀 안 된다라면 저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1선 지지가 안 되면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힘을 못 내고 있는데 돌파구는 없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3분기 실적 확인 전까지는 뭐 지금과 같은 연속된 하락은 아니겠지만 좀 모멘텀이 없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대장주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네. 포스코홀딩스, 특히 에코프로가 이제 어저께 100만 원을 이탈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그동안 2% 반등을 줬다가 지금 결국 하락 전환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93만 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한 98만 원, 99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바라보는 것과 3만 원. 대에서 100만 원을 바라보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심리가 에코프로가 좀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4%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버티었던 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이들 기업들이 오늘 좀 대거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대장주가 힘이 꺾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지난 주말부터 나온 뉴스라서 자주들 접해서 보셨겠지만 중국이 계속 공급을 엄청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찾아보시면 유럽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때문에 죽겠다라는 뉴스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도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변수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대할 것은 3분기 실적인데 아직 지금 9월 중순이고 네. 3분기 실적 발표하려면 11월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제한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첫 거래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 SK 시스템스는 지금 19%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SP 시스템스가 이제 어저께 상한가를 갔었죠. 네. 그래서 그동안 로봇주가 움직일 때 SP 시스템스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12,000원대까지 약간 눌림목이 나왔다가 지금 2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SP 시스템스뿐이 아니라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네. 조정이 좀 가팔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유로메카, SPG 등등이 많게는 10% 전후로 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로봇주들의 시세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이번 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있고 오늘 2차 전지뿐이 아니라 로봇주들도 대거 하락세가 좀 크고요. 또 AI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하락이 좀 큽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코스피가 한 1% 가까운 하락세, 0.7% 하락세. 네. 코스닥은 지금 납포 좀 줄이고 있지만 1.6% 정도 하락이거든요. 제가 2시쯤에 사무실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0.7%, 0.8%였는데 그 네. 사이에 한 1% 가까이가 더 하락을 하고 있고 그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로봇, AI,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조심스럽게 관련된 섹터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관련된 섹터 바라봐야 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도 마감까지 12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도주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어요, 네. 본부장님. 뭐 차기 주도주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주도주였을까요? 현재 주도주. 현재 주도주. 네, 현재 주도주인데 오늘 좀 많이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게 좀 아쉽네요. 네, 그러면 현재 주도주로 볼 수 있는 쪽이 사실 뭐 앞서서 저희가 언급했던 로봇도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근데 또 이제 어제 시장에서 보니까 뭐 제약 바이오족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았고,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반도체나 이쪽도 또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일단 아직은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이슈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을 좀 선별을 좀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떠올라요. 뭐 네. 학회 모멘텀도 있는 만큼 또 주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뭐 약간 대장주격의 종목에서 가지고 오셨을까, 아니면 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일까요? 이 회사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오래 상장돼서 그 거래가 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이제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는 좀 작은 중소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약 바이오 업황 전반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최근의 업황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어쨌든 제약 바이오주들은 최근 7월 정도부터 네. 계속 좋은 흐름을 좀 이어오고 있어요.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거기다가 이제 AI랑 맞물리면서 새로운 신약을 좀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 쪽의 어떤 그 비만 치료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도 조금 이슈가 되면서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좀 폐암학회라든지 뭐 종양학회라든지 연말로 갈수록 좀 이런 중요한 학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내년 초에는 또 다들 아시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이슈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던 모멘텀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 또 시장에서 살펴보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네. 있는데, 이 종목도 관련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회사는 뭐 비만 치료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회사들 보면 비만 치료제 네. 준비하겠다, 네. 뭐 개발하겠다 하는데 다 부질없는 소리죠. 제약이라는 게 쉽게 개발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슈가 있다라면 주가가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종목 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GI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면역 항암제하고 관련된 이제 알러지 치료제 개발을 하는 기업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비만 뭐 이런 시장이 한 130조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알러지 시장도 한 35조 원 정도 전 세계 규모가 정도 차지를 합니다. 알레르기 있으세요? 네, 아니 저는 알러지는 없는데 약간 이제 저도 뭐 봄에 네. 약간 비염기가 좀 있는데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왜 발생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고, 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운동해서 안 되거나 뭐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꼭 그 약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그 약을 거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저도 사실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네. 전 광반사 재채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데 네. 많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약은 안 그쵸. 먹고 있긴 해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 심하신 분들은 약을 좀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제 비만 치료제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거는 거의 뭐 좀 심하게 되면 드실 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미 주요 기업들하고 파이프라인 계약을 맺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한양행하고도 한 1조 원대 계약을 맺은 게 있고요. 뭐 머크사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도 지금 약을 같이 공동으로 임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도 지금 수출 계약을 맺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관련돼서 좀 주요 국가들하고 계약을 맺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뭔가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꼭 이걸 AI로 묶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AI 신약 개발 네. 이런 부분도 플랫폼이 약간 이제 묶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GI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이중 융합
단백질을 개발 중인데 이걸 이제 약간 AI 쪽으로 좀 묶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크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글로벌 제약사하고 임상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들을 볼 때 첫 번째는 기업 가치.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회사는 몇 조 이렇게 평가를 받는 회사들도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적정 가치가 있냐 아닌가 논란거리가 항상 쫓아옵니다. 근데 이제 GI 이노베이션은 처음에 상장했을 때 회사의 기업 가치가 한 7천억 정도 네. 당시 평가를 받으면서 상장을 했어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5,800억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올 4월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 평가 가치가 그 사이에 어떤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현재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가장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올해 IPO를 했기 때문에 IPO를 한다는 건 뭡니까? 주식을 어쨌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네. 그냥 공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IPO 자금이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중소형 제약사들이 가장 취약한 거 혹시 언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상증자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뭐 알체라가 어저께 570억 네. 유상증자 소식을 했고요. 뭐 또 제 기업은 까먹었습니다만 헬스케어 관련돼서 또 한 200억 정도 유상증자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GI 이노베이션은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투자 심리가 투자자들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오늘 좀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오늘 아까 마다 5% 정도 상승을 네.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코스닥이 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네. 좀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또 오히려 저는 지금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27,0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냐면 그때가 이제 29,000원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를 좀 낮춰가지고 한 25,000원 정도 놓고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GI 이노베이션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양대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장 초반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네요.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양대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71%의 약세를 보이면서 2,538선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1.53% 내림세를 보이면서 898선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역시나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오늘 시장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네. 근데 어저께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왜 이러냐 하실 수 있겠는데 어저께 미국도 오른 게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테슬라가 10% 올랐어요. 그럼 테슬라가 다 올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메타가 3%, 아마존이 3%, 나머지 종목군들은 오히려 강망 아니면 소폭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미국 증시가 상승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강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어저께 테슬라가 올라온 것은 자율주행 어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올라온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한 섹터가 먼저 움직였었죠. 현대 그 오토에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미 한 2주 전부터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침에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했었습니다만은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오늘 장중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는 하락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오프라인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었는데 지금 2%대 상승이 줄어들었고요. 뭐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제가 제 기억이 맞으면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15% 상승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3%로 종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테슬라가 2차 전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고 자율주행 이슈였는데 오히려 그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 우리나라 먼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차익선 매물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미 국채 금리가 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C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리에 대해서 지금 적정 금리인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나라가 선물에서 동시 만기, 미국, 유럽도 선물에서 동시 만기다 보니까 약간 이번 주는 CPI라든지 옵션 선물에서 동시 만기라든지 좀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증시의 상승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선 매물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을 전혀 못 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합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전강 후 약의 장세를 펼쳤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마감 기준으로도 모두 파랗게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도 마감 상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살펴보니까 역시나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을 살펴보니까 종이, 목재와 서비스업, 음식료업 정도가 지금 보합권 정도 내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니까요. 종이 목재 업종은 그래도 강했습니다.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방송 서비스와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쉽게 마감을 했지만 내일 장에 대한 전략 투자 봐야겠죠.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내일 장에 대한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도 전강 후 약의 장세를 펼쳤습니다. 내일장의 승부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시장의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반등 시에는 현금 비중을 확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방향성이 부재한 시장입니다. 대안을 찾기보다는 관망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지금 시장은 좀 상당히 좀 막혀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오른다고 해도 2,600포인트 이상 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죠.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본다면요.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920, 30포인트 이상 가기에는 힘이 좀 붙여요. 특히 이제 5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 뭐 에코프로라든지 정말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그 지수를 형성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900포인트를 깼다고 해서 이게 되게 뭐 엄청나게 놀랄 일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지금까지 버텨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이 막혀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CPI에 대한 어떤 우려와 혹은 기대.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는 높지만 근원 CPI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현재 금리를 정당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헤드라인 CPI가 이렇게 높으면 결국에는 현재 금리가 아직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CPI하고 내일 모레가 이제 공급자 PMI인가요? 그 지표 가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금요일이 선물로서 동시 만기예요. 네.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보신다라면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은 조금 안 되겠지만 지난 그 8월 15일, 16일이죠. 16일 급락 나온 이후에 보시면 그냥 그 제자리입니다. 2,530포인트, 하단이 2,500.
약간 이탈하게 됐고요. 상단이 2,580 그리고 지금 2,540이에요. 딱 가운데가 그 상하단이 100포인트가 안 되는 자리에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다는 것이고 선물업 동시 만기일 이후에 제가 보기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음 주 FOMC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가 지수는 큰 변동성을 좀 열어놓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관망 심리가 좀 발동을 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코스피 3천억 가까이, 코스닥 1,500억, 선물도 한 4천 개 가까이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은 힘들게 한 하루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특히나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양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강화되는 것은 공교롭게도 9월 1일부터거든요. 네. 근데 8월 31일까지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에코프로 MSCI 편입 이슈가 있었죠. 그게 이제 마무리된 다음 날부터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네.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좀 대형 그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쪽에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누적되었다라고 좀 추정을 좀 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거래소에 보면 전기전자 쪽, 반도체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쪽, 그러면 결국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여전히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매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어디가 특별하게 안 좋아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최근 기조가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9월 8일 3,500억, 오늘도 2,900억. 전체적으로 좀 지난주 후반부터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관망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내일 장에서도 사실 좀 그래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라고 네. 하면 어디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오늘 좀 버텨준 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반도체가 조금은 후반까지 해서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구장창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자동차주들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뭐 SL 이런 기업들은 좀 눌림이 나온다라면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은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조용히 오르고 있는 섹터가 은행 보험이에요. 그렇다고 뭐 엄청 폭등은 아닌데 네. 완만하게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연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을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정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 시에 약간 좀 대형주를 좀 보고 싶다라면 금융주에 대한 또 관심도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와 금융 반도체 섹터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지수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사실 최근 거래일 동안에 좀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알테오젠이 좀 그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수는 빠졌는데 14%대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사실 네.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저희 어떻게 좀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알테오젠이 이제 그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이라든지 네. 당뇨 이런 이제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이제 주사제라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제형이 좀 바뀌면서 처방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알테오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슈가 좀 있는데 근데 좀 이틀 동안 또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또 윗꼬리가 좀 나온 걸 본다라면 좀 숨고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또 강했었던 게 테슬라 이슈들 때문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좀 강했어요. 네. 퓨런티어는 상한가 마감했나요? 오늘 보면 퓨런티어 상한가 마감했네요. 상한가 마감하면서 상당한 강세를 띄었고, 뭐 캠시스라든지 카메라 쪽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쪽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지만 카메라 쪽은 조금 관련돼서 강세를 좀 띄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여부는 하루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요즘 워낙에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네. 또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확인하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현대오토에버와 루닛, 덴티움을 구조해 드렸는데요. 세 종목 모두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GI 이노베이션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도주로서 제약 바이오주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글로벌 제약사의 러브콜도 있는 만큼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수는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내일 장에서도 승부수를 띄워볼 종목들은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금융주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